이 아기 판다의 사진을 보신 적이 있나요? 동그란 얼굴에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보고 있는 이 귀여운 판다의 이름은 치치. 치치는 1955년 중국 쓰촨성의 야생 판다 서식지에서 포획된 암컷 자이언트 판다로 1954년 9월 무렵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아직 한 살도 되지 않은 아기 판다였습니다. 1950년대 중반은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판다를 사육 및 연구의 대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시기로 야생 판다의 포획과 이동이 함께 이루어지던 때였습니다. 치치 역시 약 1700km 떨어진 베이징 동물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냉전의 시대를 가로질러 지구 반바퀴가 넘는 긴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1957년 5월, 당시 소련의 국가원수 클리멘트 보로실로프가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자이언트 판다에 큰 관심을 보였고 모스크바 동물원을 위한 판다 기증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화답하여 중국 정부는 치치와 핑핑 두 마리의 판다를 소련에 선물합니다. 치치와 핑핑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공식 외교 선물로 해외에 보낸 최초의 판다 대사였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에서의 시간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치치와 핑핑의 짝짓기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자 소련 측은 두 판다가 모두 수컷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당시에는 가임기가 극히 짧고 번식이 매우 까다로운 판다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특히 성체가 되기 전 어린 판다의 성별을 외형만으로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1958년 1월, 치치는 다른 판다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중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치치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곧 서방 세계의 동물원과 동물 거래상들 사이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유명 동물 거래상 하이니데머는 치치를 미국에 팔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1958년 무렵은 미국과 중국이 냉전의 한복판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때로 당시 미국은 1949년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 대만으로 옮겨간 장제스의 중화민국 정부를 중국의 합법정부로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1950년 중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이후 미국 재무부는 공산 중국에서 생산되거나 중국을 거쳐온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적성국 물품이라는 규정 앞에서 판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이언트 판다 한 마리를 미국으로 들여오기 위한 재무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하이니데머는 뉴저지의 유명 동물 수입업자 프레데릭 지헨들라르와 함께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 앨런 덜레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 1월 10일, 앨런 덜레스는 재무부의 결정을 담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치치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규정에 명시된 기본 정책에서 심각하게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이언트 판다가 미국에 들어올 경우 엄청난 홍보 효과가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재무부는 왜 예외를 허용했는지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이니데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이언트 판다의 상업적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58년 5월, 하이니데머는 아프리카 동물인 기린 3마리, 코뿔소 2마리, 얼룩말 2마리, 하마 2마리와 치치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치치의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치치를 데려가기 위해 미국 전역의 주요 동물원들이 입찰에 참여했고 그중 일리노이주 브룩필드 동물원이 25,000달러에 낙찰받았습니다. 자이언트 판다의 존재가 중국 밖으로 처음 알려진 때는 1869년.
중국 쓰촨성에서 동식물 표본을 수집하던 프랑스 선교사이자 자연학자 아르망 다비드가 지역 사냥꾼으로부터 독특한 무늬의 동물 가죽을 구입해 파리로 보내면서부터였습니다. 너구리 같은 얼굴을 한 흑백 무늬의 얼룩곰. 이 신비로운 야생동물에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영국 환경 논픽션 작가 헨리 니컬스는 그의 저서 판다의 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가 자연사 박물관의 공룡 화석 수집 시대였다면 20세기 초반은 동물원들의 판다 수집 시대였다. 1936년 판다 수린이 박제나 표본이 아닌 살아있는 판다로 처음 미국 땅에 들어오자 미국 전역에 판다 열풍이 불었고 이에 미국과 유럽의 동물원들은 전문 사냥꾼을 고용하여 판다를 찾을 정도로 판다 전시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동서냉전 체제가 형성되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서구 국가들의 판다 수입로가 사실상 전면 차단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오스트리아의 동물거래상 하이니 데머가 치치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하이니 데머는 치치를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먼저 모스크바로 이동하였습니다. 일주일간 모스크바 동물원에서 휴식을 취한 치치는 동베를린의 동물원 티어파크 베를린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에 약 3주간 머물렀는데 치치를 보기 위해 무려 40만 명의 관람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이후 프랑크푸르트로 이동하여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치의 미국 입국이 거부됩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산 물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 금수 조치가 판다에게도 적용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미국 동물원들의 선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치치의 미국 입국은 최종 불허되었습니다. 갈 곳 없는 신세가 된 치치. 미국 외에 당시 치치의 몸값 25,000달러를 지불할 동물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동물원은 치치의 거취가 결정될 때까지 치치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이니 데머는 투자한 비용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치치의 유럽 동물원 순회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치치는 덴마크의 코펜하겐 동물원을 거쳐 1958년 9월 5일 런던 동물원에 도착했습니다. 당초 치치의 방문은 3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치치를 향한 관심이 예상보다 훨씬 뜨거워지자 런던 동물원은 치치를 12,000파운드에 사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런던 동물원이 이런 거금을 지불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영국의 방송사 그라나다 텔레비전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1956년부터 런던 동물원을 무대로 한 라이브 동물쇼 주타임을 제작해온 그라나다 텔레비전이 치치를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동물 스타로 주목했던 것입니다. 당시 런던 동물학회가 야생 포획 판다를 장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반대의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3년 전에 포획되어 여러 나라를 떠돌고 있었던 치치를 런던 동물원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1958년 9월 26일, 치치는 공식적으로 런던 동물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여정 끝에 치치가 평생 머물 집이 마침내 결정된 것입니다. 런던에 도착한 순간부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치치. 거기에 주타임 출연까지 더해지며 치치는 영국의 국민 스타가 되었습니다. TV 보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던 시기에 치치의 귀여운 외모와 느릿느릿 태평한 모습이 전파를 타고 전국의 가정으로 퍼져나가면서 치치의 인기는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런던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 역시 더욱더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치치는 조금 난감한 출연자이기도 했습니다. 판다는 하루 대부분을 먹거나 자면서 보내는 동물이었기 때문인데요.
방송사와 동물원 입장에서 시청자에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자는 치치를 깨우기도 했지만 치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잠만 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귀여운 잠꾸러기로 불리며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런던 동물원은 치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판다 서식지인 중국 남서부 고산지대의 기후에 맞추기 위해 사육장에 에어컨을 설치하였고 사육사들은 치치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특히 치치의 입맛에 맞는 대나무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의 대나무를 테스트하였고 런던에서 약 400km 떨어진 영국 남서부 코널 지방의 메나빌리 영지에서 자란 대나무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곳에 대나무를 채취하기 위하여 지역의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이 동원되었고 채취한 대나무는 기차에 실어 매번 런던으로 보내졌습니다. (1963년) 베이징 동물원에서 세계 최초로 자이언트 판다의 번식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런던 동물원도 치치의 번식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비공산권 나라의 유일한 자이언트 판다였던 치치를 번식시키기 위해 런던 동물원 측은 수년간 공을 들였습니다. 중국 측에 여러 번 요청하였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당시 중국밖에 유일하게 판다를 보유하고 있던 모스크바 동물원 측에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모스크바 동물원에 살고 있는 판다 아나는 1959년 중국이 우호의 상징으로 소련으로 보낸 판다였습니다. 당시 소련은 서방과의 어떠한 친교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냉전의 긴장 속에서 동서간 교류 자체를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판다가 워낙 희귀한 동물인데다 소련 측도 중소 분열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판다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양측은 판다 번식을 위해 일시적으로 차이를 접어두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런던 동물원 포유류 책임자 데즈먼드 모리스는 1966년 2월 소련 측과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날아갔습니다. 3월 봄 발정기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정보기관 KGB는 영국 동물원 책임자의 방문을 단순한 동물 번식 프로젝트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데즈먼드 모리스의 옛 동료인 영국의 저명한 조류학자이자 방송인 맥스웰 나이트가 영국 국내정보국 MI5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스파이였다는 사실로 인해 판다 교배는 스파이 작전의 위장이라는 의심을 받은 것입니다. 데즈먼드 모리스는 모스크바에 머무는 내내 KGB 요원들의 미행을 받았고 심지어 범죄에 연루시켜 체포할 구실까지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모리스는 함정을 피해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판다 교배 협상 또한 타결되었습니다. 1966년 3월, 치치는 모스크바로 떠났습니다. 도착하여 약간의 적응 기간을 거친 뒤 드디어 치치와 아난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판다의 첫 만남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아난이 치치에게 화살처럼 달려들어 무는 바람에 대기하던 사육사들이 호스로 물을 뿌려 두 판다를 떼어놓아야 했습니다. 이후 안정을 찾은 아난이 신사적으로 행동했으나 치치는 아난을 거부했고 아난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모스크바에 7개월을 머무는 동안 치치는 아난을 끝내 용서하지 않았고 아난의 접근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치치는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1968년) 이번에는 반대로 아난이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치치와 아난의 두 번째 만남에 국제 언론은 물론 대중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런던 동물원에는 하루 최대 4만 명의 관람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치치는 호르몬 주사까지 맞았지만 결국 짝짓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난이 다가올 때마다 치치는 몸을 피하거나 거부 반응을 보였고 끝내 아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난의 방문은 원래 2달 조금 넘는 기간으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소련 측이 기간을 연장해주면서 조금 더 오래 머물며 교배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실패로 끝났고 아난 역시 다시 모스크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데즈먼드 모리스는 모스크바 체류 중 치치의 행동을 보고 번식이 쉽지 않겠다는 사실을 직감했다고 합니다. 치치가 관심의 신호인 울음소리를 냈는데 그 대상이 아난이 아닌 자신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살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야생에서 포획되어 판다들과 거의 교류하지 못한 채 평생 사람 손에서만 길러진 치치는 인간화가 되었고 이로 인해 수컷 판다 아난을 낯선 존재로 여겨 끝내 거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당시에는 판다의 생태와 번식 습성에 대한 이해도 지금처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판다의 성별을 정확히 구분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고 암컷으로 알려졌던 판다가 사후 부검을 통해 수컷으로 밝혀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치치와 아난의 만남은 오늘날의 체계적인 보전 번식 프로그램과 달리 매우 공개적인 환경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국제 언론의 큰 관심 속에 두 판다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런던 동물원에는 두 판다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 영국 전역에서 수많은 관람객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장시간의 이동 끝에 놓인 낯선 환경, 그리고 쏟아지는 시선과 기대 속에서 두 판다가 만나 번식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데즈먼드 모리스는 자신의 저서 나의 유쾌한 동물 이야기를 통해 당시의 복잡했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치치와 아난은 단순히 짝짓기를 기다리는 동물원의 평범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동서냉전이라는 정세 속에서 두 판다는 서방세계와 공산세계를 대표하는 동물이 되어버렸고 데즈먼드 모리스는 이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판다가 평화롭게 짝짓기에 성공한다면 동서협력과 화해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었던 한편 혹시 치치와 아난의 만남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라도 난다면 어렵게 조성된 화해 분위기가 단숨에 얼어붙지는 않을지 불안해했습니다. 또한 만약 새끼가 태어난다면 그 새끼를 영국으로 데려가야 할지 소련에 양보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치치와 아난의 만남은 실패로 끝났지만 판다의 짝짓기조차 냉전의 언어로 해석되던 시대에 치치와 아난은 인간이 만든 철의 장막을 넘나들며 협력과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준 유일한 메신저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자연보전기관 세계자연기금 WWF는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물과 그 서식지를 지키기 위해 196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WWF가 창립을 준비하던 당시 창립자들은 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강력하고 보편적인 상징을 찾고 있었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으면서도 아름답고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전 세계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동물이어야 했습니다. 동시에 자연에서 사라져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대신해 말해줄 수 있는 얼굴이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동물이 바로 치치였습니다. 그렇게 치치는 WWF 첫 로고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환경운동가이자 예술가였던 제럴드 워터슨이 치치를 보고 첫 스케치를 그렸고 WWF의 초대 의장인 피터 스콧 경이 이를 바탕으로 최초의 WWF 로고를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로고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단순화되고 다듬어졌지만 치치는 여전히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냉전의 장벽에 막혀 갈 곳을 잃었었던 한 마리의 판다가
국경과 이념을 초월하여 전 세계에 자연 보전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름다운 상징이 된 것입니다. 1972년 7월 22일, 런던 동물원은 동물원의 여왕 치치의 사망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오랜 시간 영국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만큼 영국 전역에서 치치의 사망을 애도하였습니다. 약 17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국경을 지나 시대의 장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행복을 주었던 치치. 치치는 사후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 기증되어 자연사 표본으로 보존되었고 지금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복원 및 보존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런던 자연사 박물관은 한 개체를 통해 종 전체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달한다는 과학적, 교육적 관점에서 8천만 점이 넘는 생물 표본을 수집 보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 문화적 의미까지 더해진 치치는 박물관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촨성에서 베이징, 베이징에서 모스크바, 모스크바에서 다시 베이징, 베이징에서 다시 모스크바, 모스크바에서 동베를린, 동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 프랑크푸르트에서 코펜하겐, 코펜하겐에서 런던, 런던에서 모스크바, 모스크바에서 다시 런던. 치치가 태어나 약 17년의 삶 동안 케이지에 실려 영문도 모른 채 이동해야 했던 거리 약 3만 킬로미터. 지구 한 바퀴 약 4만 75킬로미터. 미국으로부터 입국이 거부된 사유는 적성국의 물품. 냉전시대, 서방세계 유일의 자이언트 판다로 종족 번식의 임무를 안고 떠나야 했던 고된 여정. 치치에게 17년을 머무른 이 지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작은 몸에 담기엔 너무 컸던 기대와 시선 속에서 참으로 씩씩하고 당차게 자신의 삶을 살아낸 치치. 그리고 그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행복이자 위로였고 또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이토록 특별했던 치치 더 자이언트 판다가 존재했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한다면 치치가 아마 더 편히 쉴 수 있지 않을까요?